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자세가 나쁘면 그게 굳어져 습관이 되고 결국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현대인들은 거북목 자세가 많다고 합니다. 이 거북목 자세를 방치하면 목 디스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치료와 교정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좀 낯선 용어인데요. 쉬운 말로 하면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증상의 치료 원리는 무엇일지 먼저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 디스크예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목 디스크라는데 이게 과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냐? 추간판이 탈출됐는데 경추의 추간판이 탈출됐는데 이게 어떻게 한의학으로 치료가 되느냐? 이렇습니다. 손이 저리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뒷목이 뻣뻣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검사를 해보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요 이렇게 진단을 받고 병명을 얻었을 경우에도 꼭 수술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나타난 증상, 그 사람의 생긴 모습, 또 맥, 이런 걸 봐서 무슨 원인에 의해서 추간판이 탈출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 치료해주면 인체라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목 디스크입니다. 이 목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고 불리는 연골판의 해박적인 명칭입니다. 이 목 디스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목 디스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중이 있는 것이죠. 심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죠. 또 목 디스크가 있더라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데도 불편한 증상이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한의학적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추간판 즉 디스크는 변화를 일으키고 변성 변화를 일으키고 탄성을 잃게 되죠. 이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생기고 가벼운 외상으로도 가벼운 충격으로도 디스크를 싸고 있는 경계막이 밖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인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삐져나왔다가요 저절로 들어가기도 해요. 왜? 항상 움직이니까. 그게 물리치료예요. 자연적인 물리치료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비수술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가 있는 병이 바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치료하고 과연 그에 대한 치료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 증상은 어깨 등 뒤로 내려가는 방사통, 어깨 등 뒤로 내려가는 퍼져가는 듯한 이런 통증, 이상 야릇한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팔의 저림, 팔이 저려요. 근데요, 일반적으로 팔이 저리면은요, 뒷목 어깨를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방사통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목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목 디스크가 가볍게 오는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손이 저리다 그래서 다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목 디스크 왔다고 꼭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매체를 보니까 3명의 의사가 똑같은 진단을 하거나 이래야 정말 이거는 수술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급박하게 통증이 나고 너무 못 견딜 경우 이외에는 자연적인 치료가 많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팔에 저림 나타난다, 어깨 등 뒤로 내려가면서 방사통이 있다, 그래서 목 디스크라는 진단명은 없더라도 꼭 수술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된다는 거. 또 감각의 이상과 근력의 약화 등으로 신경 증상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목 디스크의 한약적인 원인이에요. 분명히 목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묘한 게요, 이 사람이 술을 엄청 많이 마셔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의 통로에 전기가 고갈된다 그랬어요. 전기의 통로가 여기예요. 거기에 전기가 고갈되면 손이 저리거나 뒷목 어깨로 아프거나 방사통이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찍어보니까 디스크래요, 목 디스크.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수술하기 아주 싫대.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수술하기 싫대. 근데 왔는데 보니까 술을 엄청 드시더라고. 그게 주독을 푸는 치료를 해줬더니 이게 싹 나버려요. 그래서 의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주를 과다하는 사람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뒷목이 뻣뻣하면서 어깨 쭉지가 빠져나갈 것 같이 아프면서 손이 저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의사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음주 가다가 한의학에서 목 디스크의 원인에 가장 으뜸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아요, 현대 살아가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담음이라는 게 있어요. 담은 노폐물이죠. 노폐물이 쌓이면 경락의 흐름이라든지 또 기혈순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담음을 치료해주면 바로 목 디스크가 치료돼요. 담음이라는 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거예요. 여성인데 남자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여자같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 담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담음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증상은 느글느글 미심미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담음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저리다 못해 쑤시는데 바늘을 콕콕콕콕 쑤시는 것 같이 쑤셔. 스트레스에 의한 것은 화병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면 뒷목 뻣뻣하고 어깨 아프고 손 저리고 쑤시고 이런 게 좋아져요. 그럼 왜 수술을 해? 다른 치료 필요 없잖아.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음주가다, 담음, 스트레스라는 거. 목 디스크의 한의학적인 그 대표적인 원인이 요거예요. 요거 말고도 많아요. 신기가 허하거나 방광으로 진액이 누설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 한의학적인 치료는 대금음자, 가라의 성탕이 대표적인 처방이 되는데 이건 주독을 푸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 디스크의 아주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예요. 이진탕, 가밀방, 백계자산. 요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그러한 목 디스크의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인 목 디스크는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주제로 강의 듣고 왔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흔히들 말하는 목 디스크의 발음 명칭이라고 하죠.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 사례 만나볼까요? 네, 40대 남성이 경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데 이러한 저런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했습니다. 자기가 학원 강사를 하는데 오래 서서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른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요. 마른 체질이고 하관이 빠졌으면서 눈썹이 짙은 편이고 이마에 주름이 있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러한 건장해 보이는 그러한 남성인데 목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했나요? 우선 오른쪽 손의 제1, 2, 3지가 통증이 심하고 저리면서 따갑고 쓰리고 아픈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팔과 주관절을 타고 상행하여서 어깨까지 아프고 밤이면 아파서 잠까지 설친다고 했습니다. 베개를 높게 베면 조금 괜찮고 조금만 낮아도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MRI 촬영을 권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분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음주를 자주 하며 대변이 시원찮아 오랫동안 화장실에 앉아 있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땀은 거의 없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하거나 진단 시에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니 목 디스크니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증상들입니다. 이 불편해하는 증상의 양상들까지 중요합니다. 은근히 아프냐, 따끔따끔 아프냐, 깨질 것 같이 아프냐, 몹시 아프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긴 모습과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한약, 투약과 침치료 후에
환자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치료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한 그러한 치료 결과가 나와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과연 목 디스크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치료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생기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간신히 빠진, 즉 하관이 쪽 빠진 체질이므로 그 흠을 보완해주는, 즉 간과 콩팥 기운을 도와주는 신기환을 투여한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지면 잎사귀까지 올라가는데 다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의 치료입니다. 침 치료로는 소장 정격, 폐 정격, 대장 정격을 차례로 시술해 줬는데 사실 이 침술 치료로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 승격이라는 침 치료를 그 다음으로 시술해 줬는데 통증이 많이 감소되었고 베개를 하나 빼도 통증이 심해지지 않았고 통증이 주관절까지만 올라온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회 같은 치료를 하자 몸도 많이 좋아지고 통증도 많이 없어져서 고통스럽지 않다고 이제는 살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또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치료 원리를 들어보면 한의학이 이렇게 참 신비롭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이와 같이 경추, 추간판 탈증증과 유사한 증상들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손이 저리거나 쓰리고 따갑고 아픈 경우, 또 어깨, 목으로 당기고 저린 경우,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듯한 경우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면 이 치료법마다 나타나는 증상마다 치료법이 다 달라요. 또 침 치료만 우선해도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 효과가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직을 강화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한약을 투여해서 약해진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하관이 빠졌기 때문에, 즉 간신히 허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신규환이라는 한약을 투여해서 뿌리를 든든하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좋게 해주면 바로 목 디스크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신기환을 투여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밑에 근본을 든든하게 해주면 심폐까지 좋아진다는 한의학의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한약을 투약하면서 침 치료를 해줘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목 디스크 현상, 손저림, 손의 통증 이런 모든 것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되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가 왔다고 하면 우선 병원부터 찾게 되죠. 그런데 그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맞춤 치료를 위해서 한의학적인 접근 꼭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남자 고등학생의 위험입니다. 남자 고등학생의 위험? 남자 고등학생의 위험은 다른가? 달라요. 여고생의 위험이 달라요. 또 노인의 위험이 달라요. 할머니들 위험이 달라요. 청년들의 위험은 또 달라요. 어린아이들의 위험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다른 거에 만큼 그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고등학생의 위험은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바로 생긴 모습, 주변 환경,
생활 상황 등을 통해서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내가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생들 주로 그렇잖아요. 고등학생부터 보면은 자위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또 위험하고 연관되는 경우도 많아요. 남고생의 위험과 여고생의 위험은 달라요. 원인과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남자는 대개 기가 위주기 때문에 기가 부족돼서 위험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가 부족돼서 위험이 오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남자인데 눈썹이 진해요. 입술이 두툼해요.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항상 소화가 안 된대요. 밥만 먹으면 졸립대요.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대요. 그러면서 특징적인 게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어요. 그건 뭐예요? 기가 부족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여름이 되면 대변을 속옷에 조금씩 묻힙니다. 왜? 배가 차기 때문에 복부가 율동작용이 잘 안 돼서 대변이 조금 새는 거예요. 방구 끼면 약간 나와요. 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기가 부족돼서 위험이 오는 건데 남자 고등학생들한테 많아. 어떤 남자 고등학생 중에서 살집이 있는,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볼따기가 통통하고 살결이 흰 이런 학생들이 기가 부족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산증이라고 나와요. 산증은 뭐냐면 고환에 통증이 있거나 고환이 좌우가 짝짝이거나 이 난대가 좌우가 다른 사람한테 위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랫배가 아프면서 옆구리로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산증에 의한 위험입니다. 남고생이. 그래서 생긴 모습으로 알 수도 있지만 나타난 증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고환에 통증이 오는데 오른쪽 고환에 통증이 있고 왼쪽 고환에 통증이 있는데 대개 오른쪽 고환에 통증이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식적에 의한 거예요. 왼쪽 고환은 노화에 의한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오른쪽 고환이 아픈 거는 식적에 의해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위험에 의해서. 그래서 오른쪽 고환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방광이 허약하면 두상이 크고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고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두상이 크면서 이마가 넓은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방광이 허약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밑에 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이마가 검거나 이마에 점이 생기거나 이마에 상처가 나거나 이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방광을 좋게 해주는 이러한 한약을 써야 위염이 치료되면서 소화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양기가 부족돼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젊은 학생이 무슨 양기가 부족해. 양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눈, 코, 입기를 영향을 주는 햇빛과 같은 거예요. 눈이 침침하다. 안경인데 보니까 근시다. 고도 근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양기가 부족돼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심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 초조한다. 악몽을 꾼다. 소심하다. 쉽게 포기를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남고생이 왔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왔는데
병원에 가니까 위염이라고 그래.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 보니까 안경 쓴 게 문제야. 안경 썼는데 그 근시야. 양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양기를 돋궈주고 눈도 좋아지게 하고 마음도 안정되게 해주는 약을 썼더니 소화도 잘 되고 가서 검사해 보니까 위염이 없어졌어. 사실 검사해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위장이 편안한데 뭐 왜 또 가서 검사를 해? 그래서 남고생의 위염의 증상은 위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성 피로, 조금만 뭐해도 피로해서 어쩔 줄을 몰라. 더부룩함, 위의 통증, 가슴이 답답함. 이 가슴은 기의 바다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면 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한숨을 잘 쉬어. 대변 실금, 대변을 조금씩 속옷에 묻혀. 땀을 유난히 많이 흘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떤 것을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남고생의 위장병이 치료될까? 그거는 바로 형생맥증, 생긴 모습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처방을 올바로 구사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남고생 위염의 치료 처방으로서는 전시203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시203은 기가 부족돼서 내상 보기를 하면서 내상 보기예요. 그냥 보기가 아니라 내상 보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서 너무나 만성 피로를 느끼면서 한숨을 자주 쉬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전시204를 써요. 204는 위가 허한 거예요. 위가 허하면 어떠냐면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면서 대변을 자리 현상이 나타나요. 대변 자리라는 게 뭐냐? 대변을 절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204를 써야 돼요. 난간전은 산증, 고환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난대가 좌우가 다르거나 고환, 음낭 크기가 이렇게 늘어진 게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난간전을 쓰거나 그래요. 이 가암팔미화는 방광허약으로 진액이 새 나가서 밑에 화력이 약해져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가암팔미환이라는 약을 씁니다. 두상이 크거나 눈썹이 진하거나 이마가 넓거나 이마에 상처가 있거나 이마에 점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방광이 허약해서 명문화겸 신수기가 부족돼서 오는 그럴 때 이제 가암팔미환을 씁니다. 팔미환은 명문화세 밑에 불이 약한 거예요. 그럼 음릉 밑이 축축해요. 늘상 허리가 아파요. 변이 묽고 소변이 잘 안 나와요. 남고생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서 자꾸 배가 나오고 숨이 차다면 명문화가 약한 거예요. 그럴 때는 팔미라는 약을 써서 위염을 치료합니다. 이와 같이 남고생의 위염 치료는 아주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지 한 가지만 위염이라 해서 염증 없애는 치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 남자 학생, 남고생의 위염의 섭생법은 식후에 걷기. 식후에는 반드시 팔다리를 흔들면서 걸어야 된다. 걸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면 제자리에서라도 300보 이상을 걸어야 된다. 조반석 죽지기. 아침은 잘 먹고 저녁은 가볍게 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천천히 식사하기. 식사는 천천히 오래 씹어서 타액과 함께 완전하게 소화를 시킨 다음에 넘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만 지켜도 남자의 위장병이 많이 치료되고 개선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남고생의 위험은 다양한 각도에서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난 증상이라든지 맥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남고생의 위험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남자 고등학생의 위험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이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꼭 치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16살 남자 학생이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을 때는 조금 증상이 덜하는 듯 하다가 다시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불편해서 한방 치료를 원해서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시20선이라는 내상 보기약을 투여했는데 그 뒤로는 재발하지 않고 위험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고마운 적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내상 보기약이라는 것은 어떤 약인가요? 네, 내상 보기약이라는 것은 내상이라는 것은 우선 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기라는 것은 기가 부족돼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기를 도와주면 그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가 부족해서 위장장애가 나타났을 때 치료하는 한약이 바로 내상 보기약이 되겠는데요. 이 학생은 피부가 희고 코가 약하고 입술이 도톰하게 생겼고 또 땀들이 많이 나는 이러한 체질이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잘 쉬고 대변을 속옷에 조금씩 묻힌다고 하는 대변 실금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를 보강해서 위장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면 위가 제 역할을 하고 소화도 잘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동시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시공산이 이런 역할을 하는 기가 부족해서 위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좋게 해주는 바로 아주 그러한 묘한 그런 약이 내상 보기약입니다. 네, 코가 약하고 입술이 두툼하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자는 코가 잘 생겨야 되는데 이 학생은 코가 약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입술이 도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코가 위주로 생겼기 때문에 코가 크고 입술이 얇죠. 여성은 코가 약하고 입술이 도톰한 것이 보통입니다. 남자가 코가 약하고 입이 도톰하면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쌓여서 위로 올라가서 코에서 흐트러 줘야 되는데 이것이 흐트러주는 기운이 부족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남자가 코가 작으면 소심하다고 볼 수도 있고 입이 크므로 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소심하고 근심 걱정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뜨려주는 힘이 부족되니까 소화가 안 돼서 위험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왜 여성은 입술이 두툼해야 되고 남성은 코가 커야 할까요? 여성은 음식을 잘 먹어서 입술이 크면 음식을 잘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서 음혈을 보충해서 몸을 충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성은 입술이 위주인 것이 특징입니다. 남성은 기가 부족되기 쉬워요. 그래서 잘 마셔서 양기를 돋구기 위해서 바로
코가 위주로 생긴 것이 바로 남성의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여성도 코가 위주로 생긴 사람은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남성도 입술이 두툼하면 씹어먹는 걸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남자 여자를 나눌 때 성별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생긴 모습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입술을 두툼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음혈을 돋궈서 몸을 든든하게 하기 위함이고, 남성이 코가 위주인 것은 바로 잘 먹어서 기를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은 남자 고등학생의 위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환자의 다른 불편했던 증상들은 있었나요? 네,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잘 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성격도 내성적이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에게 내상보기약인 전시 204를 투여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 학생은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고 바로 소화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상보기약인 전시204를 쓰니까 뱃속이 많이 편안해졌고 땀도 덜 흘리고 피곤도 훨씬 덜하다고 했습니다. 이 약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살도 빠지면서 키가 컸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인천에서 손정희 님이 건강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박사님, 늘 좋은 건강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손주 때문에 질문이 있어 문 두드립니다. 9살 손자가 여름에 유독 배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하는데 왜 그런가요? 제가 맞벌이를 하는 아들 며느리 대신 손주를 보고 있는데 아프다고 할 때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여름에 자주 배가 아픈 게 병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자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9살 손자의 건강 상담을 하셨는데요. 박사님이 어린이가 왜 여름만 되면 배가 아픈 걸까요? 네, 여름만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찬 것, 날 것을 많이 들게 되죠. 네, 아이스크림도 먹고 얼음 과자도 먹을 수가 있죠. 여름이 되면 배는 냉해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더우니까 갈증이 나서 찬 것이 자꾸 땡깁니다.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찬 것이, 배는 찬데 찬 것이 또 곱쳐지니까 위나 장이나 이런 것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부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가 긴 사람, 배꼬래가 크면서 피부가 하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름철이 되면 배가 잘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식적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식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밥을 급하게 먹고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또 저녁을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먹는 것이 쌓여서 자꾸 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잘하고 밥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거나 또는 밥 먹다가 화장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적에 의한 것은 손바닥이 뜨거운 것이 특징이고 손바닥에서 땀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얘기한 찬 거, 날 거, 센 것을 먹어서 그런 경우는 입술이 푸르다든지 코가 크다든지 피부가 하얗다든지 배꼬래가 큰 경우죠. 담이 허해서 배가 아프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크거나
눈 밑에 와잠이 발달되거나 눈 밑에 닥서클같이 꺼무적죽하게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쓸개담이 허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쓸개담이 허한 경우에는 손톱이 얇고 손톱이 잘 부러지면서 손톱을 잘 물어뜯는 게 특징이고 겁이 많고 편도가 부어서 고열이 잘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밤에 간혹 오줌을 실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쓸개담을 좋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배가 아프다는 게 없어지면서 키도 크고 오줌 싸고 이런 현상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배 아픔이라도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면 얼마든지 배 아픈 게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주신 손정인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의 위험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